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국제유가 그리고 바이든의 예산안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제유가에 대한 CNBC의 보도입니다. Oil slides more than 8% as Shanghai lockdown prompts demand fears. 국제유가가 상하이 락다운으로 8% 넘게 하락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순환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뉴욕 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3월 1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2020년 초반에 이는 우한 봉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조치입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수요 공급망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는 29일 5차 평화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이 원유 시장이 평화와 휴전이라는 언급에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화 달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럽 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EU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아서 유가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오는 31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4월부터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 300만 배럴이 시장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릴지 투자자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다만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 거래상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기피하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감소 규모가 다음 달에는 하루 300만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바이든 키워드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Biden aims to boost social spending in 2023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5조 8천억 달러인데요. 이번 예산안은 국방예산 증액과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이 3가지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이로 인해서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세수 확보 방안들이 포함됐고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안 6조 100억 달러보다 줄어든 규모입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특히 재정적인 적자 축소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찾아봤는데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부자 증세를 통해 거둬들인 새로운 막대한 세입의 일부는 지출 예산의 일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사용하겠다는 게 백악관의 구상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재정 적자가 2021년 약 12.4%에서 2032년에는 약 4.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국제유가와 바이든 예산안이었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딘의 대만 출시가 3월 29일로 다가오면서 신작 모멘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마무메스의 또 국내 출시도 2분기로 예상되는 만큼 신작 모멘텀은 매분기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 블록체인 시동입니다. 리뉴얼된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보라 기반 P2E 게임도 2분기 프렌즈샷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PC게임 아키월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9만 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NH투자증권은 BH를 뽑았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먼저 북미 스마트폰 업체가 2021년에 출시한 스마트폰 수요가 미국과 중국 등 지역에서 여전히 견조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상반기 약 20% 추가 물량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신제품도 역대 최대 판매량 시연이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9,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합니다.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최근 물량이 추가 확대된 점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올립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로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점은 향후 밸류에이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다시 보겠습니다. 36,000원으로 상향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에서는 PSK에 대해서 다방면의 성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투자 포인트는 신규 장비인 베베레지 국산화입니다. 베베레지 공정의 중요도 증가와 적용 범위 확대로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국내 일부 고객사로부터 마지막 테스트 단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PSK는 플라즈마 건식 세정 장비를 양산화하는 유일한 회사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됩니다. 중장기 투자 포인트는 PR 스트립의 비메모리 비중 증가고요. 하드 마스크 소재 변화에 따른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성장입니다. 목표 주가는 63,000원으로 게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마수 박지원입니다. 전국 증권맨들의 1대1 종목 매치로 열어볼 텐데요. 증권사 직원들이 직접 선정한 종목들 만나러 가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대결은 어느 지역의 매치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수와 그리고 서울의 대결입니다. 벌써부터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두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레몽레인 그리고 옆에는 OLED 관련주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각각 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먼저 유니상 대리의 픽부터 보겠는데요. 학교 2021 등의 드라마를 만든 레몽레인이죠. 국내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 가장 또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측면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유인상입니다. 이게 레몽레인 투자 포인트 저기에. 네, 목표가 27,000원이고요. 손절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윤정식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간 또 올레드 동맹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소부장 업계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장밋빛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9,000원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레몽레인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였고요. 지금까지 종목 마수였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두 가지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따른 빅스텝 예고, 두 번째는 중국 상하이 봉쇄 영향의 약세였습니다. 기관은 장중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한때 반등했으나 오후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축소되면서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 거래일간 8천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또 수급별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대중공업을 13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SK스퀘어, 3위는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2위에는 S-오일이 있고요. 1위에는 LG이노텍이 자리를 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은 대부분의 업종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지만 정유주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호재가 되죠. 정유사는 미리 원유 재고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정제 마진이 개선돼 실적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가 세계로 원유를 보내는 주요 송유관을 걸어 잠그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또 정유주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정유사가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특히 S-오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며 정유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JYP 엔터가 5위입니다. 4위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있습니다. 3위에는 BH고요. 2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또 자이언트 스텝이 있습니다. 2위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수주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4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이뤘죠. 배경은 중국 고객 사양 수주와 매출 증가로 당초 예상보다 증가폭이 컸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실적 다각화를 통해 성공 효과를 재차 입증했다면서 올해에도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비 업종 내 당사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전망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SK하이닉스가 5위입니다. 4위에는 KT 있습니다. 3위에는 신한지주고요. 2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S오일이 차지하고 있죠. 네, KT 주가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시가총액 9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바로 다음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며칠 뒤 이를 재차 갱신 중입니다. 어제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은 지난 10일부터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KT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코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0년부터 KT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이 같은 도전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DX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B2B 사업의 전체 매출도 7.5%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의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월 말 상장 이후 지지부진한 주가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을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9거래일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100조 원을 탈환하면서 시총 2위 자리도 다시 꿰찼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주요 원자재 인상, 그리고 물류 대란 등 이 힘든 상황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에 힘입어서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모처럼 강한 상승세에 개미들은 적극 매도에 나섰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 보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이 5위입니다. 4위에는 KG 이니시스입니다. 3위는 하나머티리얼즈고요. 2위에는 LNF가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자이언트 스텝 차지했습니다. 네, 가상자산 사업 진출 소식이 전해진 KG 이니시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분 100%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IPO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1위의 자이언트 스텝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시간 외 블록딜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전날에는 11% 하락하면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점검하셨습니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웨더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창호 매니저는 자회사로 숨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수혜주를 묶이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대유 에이텍이고요. 종가는 1,270원, 목표가는 1,700원입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메타버스 테마주 안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XR 콘텐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MP 보고 있습니다. 종가는 13,400원, 목표가는 15,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균수 매니저는 조선 기자재 테마주 안에서 조선주 업황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화 전공이고요. 종가는 15,20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도 조선 기자재 테마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성 화인텍을 준비했고요. 컨테이너선 수주 증가에 따라서 본행제 발주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11,800원, 목표가는 13,600원입니다. 네, 정성일 매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업계의 주요 화두가 예슬레저입니다. 이 생활과 또 운동이 결합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기능성 의료 OEM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호전실업입니다. 종가는 11,600원, 목표가는 12,800원입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반도체 소재 테마 안에서 한솔 케미칼을 준비했고요. 포트폴리오 제품 믹스 효과로 전 사업 부문이 긍정적입니다. 종가 보겠습니다. 23만 3천 원이고요. 목표가는 25만 7천 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비철금속 테마주 안에서 알루코를 소개했습니다. 알루미늄 세시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또 주력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가는 4,155원, 목표가는 4,650원입니다. 네, 신광석 매니저는 교육과 스마트러닝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죠. 크레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교육부 스마트러닝 100만 시대 정책 수혜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00원, 목표가는 41,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웨더베스트였습니다. 네, 개장 전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1위에는 에디슨 EV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고요. 3, 4, 5위에는 남선알미늄, 일동제약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리했습니다. 네, 다음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6위에는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7위에는 휴림로봇이 있습니다. 8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9, 10위에는 알랩 그리고 오토엔이 있습니다. 네, 실시간 검색어부터 보겠습니다. 에디슨 EV인데요. 에디슨 모터스 주가가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충격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죠. 에디슨 EV가 기간 내에 또 인수대금을 내지 않는 데에 따른 계약 파기를 결정한 겁니다. 에디슨 EV는 전날 마이너스 29.8%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로 있는 의료기기 업체 UNI도 덩달아 하한가를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위의 현대사료도 보겠습니다. 한미 증시에서 반도체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9거래일 동안 바닥을 찍은 미국 나스닥에서 12% 급반등을 이끈 건 반도체 관련주들이었죠. 하지만 국내 주축을 이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주들의 명암이 갈린 이유는 양국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주들의 포지션 차이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반도체 메모리 기업이죠. 다만 최근 미국 증시를 이끄는 건 비메모리 분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도 파운드리, 팹리스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두 기업의 주가를 메모리 업황과 연동하고 있죠. 특히 핵심인 디램 가격이 올해 초 바닥을 찍은 이후 추세 전환이 예상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수급 개선을 막는 요인입니다. 디램 가격은 제품별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거래일 삼성전자의 마감 지수는 0.14%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 상위 하위 업종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탑5입니다. 1위의 정유 업종은 또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위의 손해보험도 금리 인상 소식의 강세였고요. 2위의 비철금속과 페인트 업종이 주목받았습니다. 네, 먼저 손해보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손해보험 업종이 남몰래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격리자 증가 구간에서는 사회 활동량과 사고율, 보험료 청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도 보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 중입니다. 보험사 실적의 핵심 축이 자산운용 부분인데요. 금리가 오를수록 운용 수익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보험주에게는 호재입니다. 전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3%대 올랐습니다. DB손해보험도 3%대였고요. 그 외 흥국화재는 2.41%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비철금속도 전일장에서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글로벌 비철 시장에서 알루미늄과 아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주의 러시아향 알루미늄 수출 금지 이후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이 3주 만에 한 통당 3,60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나 급등했던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은 29.91% 올랐고요. 조일 알루미늄과 또 사마는 11%, 5%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따스한 봄볕이 드는 페인트, 리모델링 테마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인테리어 페인트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그간 미뤄졌던 서울 내 아파트의 재건축이 현실화할 경우 후방 산업인 인테리어 관련 기업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관련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페인트 4.72% 올랐고요. 이 외에도 조광페인트와 강남 제비스코, 노르홀딩스는 모두 2%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한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코로나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했고요. 해운과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화장품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하락한 업종 안에서는 코로나19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후 11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주간별 일평균 확진자 추이를 보면 2월 첫째 주부터 4월 3주차까지는 시간이 지나며 다소 기세는 떨어졌지만 대체로 매주 더블링에 가까운 증가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기세가 지난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관련주들이 함께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국 BNC는 8%고요. 앞타바이오, 신풍제약은 모두 6%대 보였습니다. 그리고 RA SK바이오사이언스는 2.9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해운주들도 전거래일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물류 달안에도 불구하고 해운 운임이 10주째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운 운임이 글로벌 물류 수급에 따른 전통적 흐름과 거꾸로 움직이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해운 운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운 회사들은 일부 하락했습니다. HMM은 1.82% 하락했고요. 이외에도 대한해운은 1.64% 파란불 켰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봉쇄 화장품주들이 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상하이시가 봉쇄되었죠. 그러자 화장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종의 면세 부분 실적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리더스코어 코스메틱스는 5%대 하락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오, LG 성알건강은 모두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한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최근 독일은 로키드 마틴의 F-35 35대 구매를 확정했습니다. 유럽에서만 10여 개 국가들이 F-35를 운영하거나 도입할 예정이고요. 전쟁 여파로 각국의 군사력 확보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중장기 구조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목표 주가 확인해 보시죠.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은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매수 리포트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주요 저궤도 위성 사업자 6개 중 절반인 3개 기업과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원회부로부터 첫 공식 수주를 받은 이후 고객사가 꾸준히 추가되고 있는데요. 고객사 다각화에 따라 생산 능력도 매출액 기준 4천억 원까지 확대되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G의 개화가 예상되는 2030년까지 앞으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고려하면 고 멀티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서 목표 주가는 11만 5,8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 시간 움직이는 관심 리스트들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수익률 쌓기 위한 전략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수익난 종목들이 있어서요. 짚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비벨록스입니다. 네. 한번 차트 보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유비벨럭스도 3월 8일. 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2에 맞춰서 또 2주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이 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아셈스거든요. 접착제죠. 네, 16% 수익 났어요. 네, 아셈스 3월 14일. 예, 역시 뭐
바닥권에서 잡아서 수익 한번 주고 다시 쭉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음봉 한번 두 개, 음봉 한번 두 개. 네, 아셈스도 더 큰 수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 열어주시죠. 네, 오늘은 테슬라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슬라. 히든카드가 공개됐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2년 만에 또 주식 분할 마법이 통하면서 네. 주가가 8% 이상 급등했어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좋다는 거고 전 세계에서 이제 해외 주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주식을 정말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상장 업체 중에서 테슬라를 산 기업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편입했던 종목도 있었는데 맞아요. 한 600억 벌어가지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정말 많이 팔리나 봐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전기차는 진짜 테슬라다. 특히 그 오토파일럿. 네, 이제 뭐 그 하드웨어 쪽은 아니에요. 네. 이 테슬라가 잘 나가는 게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네. 그 플랫폼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을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구미가 상당히 땡깁니다. 오늘 자동차 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상승 흐름을 잘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테슬라의 훈풍을 받아서 봄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오늘의 기업 뭘까요? 네, 아주 좋은 종목 준비했어요. 네, 수익도 좀 많이 줄 거예요. 테슬라의 모델 X 페달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현대기아차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바로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종목명은요 화신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화신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또 공급하고 있죠. 그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신 현재 4.3%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7,0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매출 1조가 나오면 또 실적 증가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 가격 예상폭은 어디까지 또 예상할까요? 네, 지금 주가에 이런 종목들은 한 50%에서 한 2배 정도는 줘야 되죠, 사실. 목표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000원이고요. 손절가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신 또 테슬라의 봄바람 타면서 수익 훨훨 날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히든카드 열어볼까요? 네, 다음은 오늘 원자재를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아, 원자재요? 예, 원자재가 계속 뭐 전쟁 관련주이긴 하지만 오늘 뭐 시멘트주들도 좋고 뭐 철강주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원자재주 한 병을 준비해봤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뭐 현대사료는 뭐 한 4,500% 갔나요? 상한가 만 5배 갖고 뭐 다 고점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원자재 중에 유일하게 숨은 종목이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이거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원자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숨은 종목이 무엇일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저희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벌써 작년 그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40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씩 매출 영업이익 다 나왔는데 바로 종목명은요 JC 케미칼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JC 케미칼을 뽑아주셨는데요. 또 비료, 사료 테마주가 오늘 치여가는데 이 기회를 기회 삼아서 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흐름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JC케미칼 현재 2.94%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9,23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유가 또 다양하게 립스틱부터 라면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1년 새 무려 60%나 급등했습니다. 그 최대 수혜주로서 JC케미칼을 오늘은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는 또 매니저님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따로 만나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뭐 시멘트 정도 3시 30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히든카드에서는 알찬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